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오늘부터 문제풀이다, 그지? 우리가 배운 개념들 한번 마음껏 써볼 차례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문제풀이는 반드시 니네가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주는 거야. 나랑 같이 보면서 문제 풀려 그러지 마. 왜냐? 내가 니네가 풀었을 때 들었을 생각들을 예측하면서 이 문제풀이를 준비를 했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할 때 애들이 질문하는 문제들, 자주 질문하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체크해서 거기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 니네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틀렸겠다 하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주기 때문에 니네가 먼저 문제를 풀고서 이 강의를 봐야지 효과가 3배, 4배, 100배다. 나암생? 그래요. 지금 문제 안 풀고서 무작정 킨 사람들은 모델 테스트 1, 모델 테스트 1 먼저 풀어본다. 그리고요, 문제를 풀 때 나는 시험이 좀 급한 학생이다. 좀 시험이 급해요. 시험이 한 10일, 20일 남았는데 이 강의를 들었다. 그런 학생들은 절대 60분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60분 맞춰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 강의를 트시고요. 자, 나는 좀 여유가 있다. 선생님, 저는 한 달, 2달, 3달 정도 있다가 이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모델 테스트 1, 2는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최대한 60분 맞춰서 풀되 60분 맞춰서 못 풀었다면은, 만약에 못 풀었다면은 좀 시간을 가지면서 보면서 60분 내에 못 푼 문제들도 다 한 번씩 읽어보고 다 풀어보고, 그리고서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기 위해서 항상 raw score라는 걸 계산을 해야 돼요. raw score. 자, 문제 맞은 게 있지? correct. 맞은 게 있고 wrong answer. 틀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omit. 내가 못 푼 문제가 있어. raw score는요, 날 점수지. 어떻게 계산하냐? 만약에 correct이 뭐 A개가 나왔다. wrong이 B개가 나왔다. omit이 C개가 나왔다. 그랬을 때는요, raw score는 A 빼기 4분의 1 B예요. 어우, 수학은 점수 계산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네. 그죠? A 빼기 4분의 1 B 했을 때 밸런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 실제 시험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raw score가 대충 43에서 44 정도 나오면은 나 이제 만점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할 수 있어요. 처음 모델 테스트 1을 풀었을 때는 그렇게 raw score가 높진 않을 거야. 그 예상해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 스킬들 키워보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문제 안 푼 애들은 끄고서 문제 풀고 이거 다시 킨다. 좋았어요. 오늘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델 테스트 1, 밸런스 체크, 모델 테스트 1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raw score 몇 점이나 나왔을까?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30점대 후반에 40점대 초반이 나왔을 거고, 난 좀 부족해요 그런 친구들은 20점대 후반에 30점대 초반이 나왔을 거야. I don't care. 확실한 거는 나랑 같이 밸런스 다 풀고 문제풀이 다 하고 나면은 raw score가 적어도 15점에서 10점은 높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자, 1번, 2번 보세요. 1번, 2번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죠? 잠깐 짚고 넘어가자. 틀린 친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혹시나 있으면 눈 크게 뜨고 보세요. perpendicular 뭐야? 직교지, 직교. 두 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야. 좋았어. 그럼 여기에 직교했을 때 그 그래프의 슬로프를 구하래. 와우. 이거를 일단 y는 mx 플러스 b꼴로 바꿔줘야겠지? 그죠? 바꿀 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곱해서 넘기면 된다. 바꿔봤더니 y가 3분의 4x 마이너스 4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해줘야 되지?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슬로프가 되겠다. 예. 쉬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조금 빨리 설명할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2번은 답은 다 구했을 거야, 애들이. 니네가 답은 다 구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잠깐 갸우뚱했을 부분이 있어요. 레인지. 내가 레인지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제일 큰 놈에다가 제일 작은 놈 빼면 된다 그랬지? 18 빼기 8 하면 된단 말이야. 바로 10이에요. 이게 레인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혹시나 8이나 18이 전부 다 포함되진 않았을까 하고서 11로 생각한 애들 답에 없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혹시나 보기에 11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애들 얄짤없이 나가는 거였어요. 예, 좋았어요. 자, 그러면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조금 자세히 한번 볼까? 예, 오랜만에 보는 토픽이야. 예, 3번은 asymptote이에요. asymptote. 레이셔널 펑션에서 얘기했던 그 asymptote이 나왔어요. asymptote. 예, 어떻게 했어? vertical asymptote이라고 그랬지? vertical asymptote은 denominator가 0이 되는 놈을 일단 봐줘야 된다 그랬어. 첫 번째 단계. 자, 마이너스 7 플러스 7로 denominator가 팩토링이 되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위에 x-7이 얹어지죠? 예. 분명히요, vertical asymptote이 플러스 마이너스 7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캔슬 아웃이 되네? x 플러스 7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서 디노미네이터를 0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7만 해당이 되더라. 예, 마이너스 7만 해당이 되더라. 마이너스 7이에요. 단, 이 그래프 직접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도메인에는 플러스 7도 포함이 안 돼. 도메인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거기서 vertical asymptote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죠? 예, 우리 레이셔널 펑션 할 때 배웠던 문제예요. 선생님 좀 느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옆에 배속 눌러가지고 느리게 얘기하는 걸로 봐라. 이제 개념 강의할 때랑 선생님 말하는 속도가 좀 달라졌죠? 예. 좋았어요. 레이셔널 펑션 이제 가벼운 토픽이야.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냥 계산해서 넣으면 되죠? 예, 어렵지가 않았어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부분은 짚어주고 싶네. 얘들아, 내가 빨리 수업하면서 되게 겁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 니네가 노트 필기 안 하고서 그냥 쭉쭉쭉쭉 넘길까봐. 자, 노트 필기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이건 틀린 문제다 하는 녀석들은 멈추고서 노트 필기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개념 강의 할 때 썼던 노트 있지? 그 노트를요, 실전 문제풀이에서는 오답 노트라는 걸로 쓸 거야. 오답 노트.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뭐야?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야.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개념을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적어놓는 거야. 오답 노트가 하나 생기면요, 예,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 문제 유형을 니네가 주의해서 다음에 볼 수 있겠지.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오답 노트 만들 때 기억이 살아나서 아, 내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더라. 예, 그런 감이 좀 생깁니다. 개념 강의할 때 썼던 그 노트 이렇게 있으면은 반으로 접은 다음에 문제 번호, 문제 간략한 내용, 그리고 문제 테리가 어떻게 풀어줬다는 걸 여기다 적어주세요. 예, 이런 오답 노트 하나 만들어주세요. 좋았어. 6번에서 내가 짚어주고 싶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 circumference. 혹시나 이 단어를 몰랐을까봐. 예, 원주예요. 원주가 뭐지? 원의 둘레다. 원의 둘레다. 자, 원의식 나왔죠? 예,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지? 반지름 R이 필요하다. 원의 둘레식 2파이 R. That's it. 그죠? 이거 원의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팩토링 먼저 묶어줘야겠죠?